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각형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도 우리가 아는 뭐 직사각형을 대각선 방향으로 만드는 법과 세점을 했을 때 중심점과 교점을 했을 때가 있는데요. 뭐 직사각형 다른 것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용도에 따라서 어, 이제 실제로 CAD 작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 작업하는 걸로 쭉 한번 훑어보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은 아주 전형적인 사각형이 중심에다 놓겠습니다. 중심이 안 되네. 약간 이동해 볼게요. 좋습니다. 사각형은 원래 우리가 있는 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부터 XY좌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 5, 그렇죠? 바꾸셔도 되고 엔터 치시면은 시작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방향의 끝점인데 두 번째 요 끝점은 아, 좌표로 넣는 게 아니라 길이로 넣는 거죠. 그래서 탭 키를 치시면 이제 이동하시는 걸로 아니면 20, 밑에가 20 그러면은 10하고 20이니까 직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 정사각형도 일종의 직사각형의 일종이니까 길이를 똑같게 하면 정사각형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5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10하고 5의 직사각형을 만들었고 이걸 엔터를 치시면 여기 구속 조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점은 뭐 세 점 찍으시면 되고 그 직사각형도 원점을 중심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슬롯 부분들이 좀 독특하죠. 슬롯보다는 맨 말에 폴리곤부터 하겠습니다. 폴리곤은 정다각형입니다. 정다각형. 육각형인데 원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예를 들어서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그래서 뭐 육각형이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육각형이 되고요. 그리고 치수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13.89이라는 15. 그러면은 정다각형이니까 모든 점들이 다 커지겠죠. 그래서 적육각형을 만들 수 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각형도 만들 수 있고 이건 아까 꼭지점을 했는데 그 옆에 거는 이거는 이 부분이죠. 이거는 원점으로부터 해서 어, 그 변의 중심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변의 중심. 변의 중심을 그릴 수가 있다. 치수가 예를 들어서 얘를 뭐 30으로 들면 좋다. 그러면 중심이 이제 움직이네요. 그렇죠? 중심이 움직이는데 컨트롤 Z하고 나는 크기만 키우고 싶고 중심은 안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중심을 자물쇠 채우면 됩니다. 나중에 할 텐데 여기 보면 구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물쇠 마크를 고정. 뭘 고정하느냐? 나는 중심을 고정을 시키면 색깔이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이게 자물쇠가 채워지는 부분들은 안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에스케이프하고 이 친구를 30으로 다시 늘리면 다른 것들이 다 치수가 늘리는데 아까는 중심이 움직였잖아요. 얘는 중심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치수 자체도 구속 조건입니다. 어떤 이 우리가 기하학적인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정시키는 것들을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 조건은 우리가 임의로 부여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여기가 90도여야 되고 그렇죠? 네, 90도여야 되고 각 변들이 서로 평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속 조건이 음, 원래 그 도형의 그 원래 기하학적 모양의 정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구속 조건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롯인데요. 슬롯은 이제 양쪽 가세는 동그랗고 그다음에 이쪽은 평행한 이런 모양인데요. 이게 또 사실은 기계 구조물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그냥 대중심 여기 예를 들어서 x점이 마이너스 30, y점이 0, 그리고 30 캡키 치어였죠. 캡키 0 서부터 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그렇죠? 60 길이가 60인 그다음에 각도는 0도. 각도는 0도라는 얘기는 x축과 평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xy 평면이고요. 그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그 다음 방향으로 그렇죠? 그 다음 방향의 길이를 뭐 30 정도 할까요? 30 정도 하면 얘는 요거 중심으로 여기는 반원입니다. 그렇죠? 얘도 요거 중심으로 반원이고 요거는 사각형의 양쪽에 평행한 모양. 그래서 슬럿이 원래 이렇게 쪼개놓은 약간 구멍 같은데 동그란 구멍이 아니라 홀이 아니라 이렇게 쪼개놓은 구멍을 슬럿이라고 그러거든요. 슬럿을 만들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치수들이 보이면 나중에 치수들이 이게 구성 조건 자체로 돼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걸 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로로 쳐진 거는 과구속. 이 구속이 여러 군데에서 되어 있어서 얘는 더블 클릭해도 여기 색이 돼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얘는 검정색의 괄호가 없는 것들은 바꿔서 치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100. 그렇죠? 30이 아니라 뭐 20. 그래서 요 반지름과 요 지름, 요 두께가 요거의 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게 슬롯이고요. 슬롯 중에 하나는 이제 독특한 모양이 구부러진 슬롯이죠. 3점 중심 홀이 있는데 중심선을 잡은 다음에 0, 마이너스 60, 탭키로 엔터 여기서 각도는 뭐 길이는 40, 또는 150, 150 엔터 이렇게 그리고 각도를 120 길이를 조절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아마 기구적으로 아마 어딘가에서 보신 데 있을 거예요. 자물쇠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이런 모양 실제로 쓰입니다. 그런 모양들을 임의로 그리려면 이제 중심으로 해서 호 그리고 다시 호 그리고 그거에 맞는 원 그리고 해야 되는데 반원 그리고 해야 되는데 자주 쓰이는 것들은 여기 나타났으니까 이거 하시면 되고요. 이 못깎기하고 못따기 사각형부터 했으니까 사각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부분에 대한 요것도 액티비티로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각형에 대한 스크롤 사각형 슬롯 그다음에 폴리곤 그렇죠? 사각형 폴리곤이었던 것 같은데 폴리곤 이렇게 그려보기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이제 치수들이 표시가 되는데 표시된 치수를 변경하여 그렇죠? 다각형의 사각형 또는 다각형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그 중심점들 중에 자물쇠 채우는 것. 그건 나중에 구속에서 하는데 사각형이나 폴리곤 중심점에서 중심점을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구속시켜서 고정 구석이죠. 그 치수 변화에 따라서
위치 변동이 중심 위치 변동이 없도록 해서 크기 변화. 크기 변화는 시키는데 70 변화 따라 크기 변화는 시키는데 중심점에 변화는 없도록. 요 세 가지가 사각형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고 이게 이제 나중에 3D 형태로 되면 여러분들이 또 손쉽게 하시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번 요 사각형 태스크를 하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치수로 나타내는 30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요거는 이제 캡을 했는데 하나를 보여드리면 요게 숫자로만 치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요가 20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지금 요 노란 점이라는 얘기는 내가 직사각형에는 뭐든지 그려내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스케일 키를 치면 그다음에 요 20 있지 않습니까? 요 치수 20. 치수 20을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 봐봐. 요거 봐봐. 하면은 20이라는 것도 있지만 D24라는 것도 있습니다. D24.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20mm지만 치수의 이름은 D24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지금 40이잖아요. 40 대신에 여기다 D25인데 D24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20에 D24에 있는 숫자가 1로 옵니다. 지금 40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 마지막 D24인데 D24가 20이잖아요. 곱하기 3. 그게 60이 됩니다. 그렇죠? fx는 6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0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곱하기는 요 별표입니다. UL은 유니틀리스. 3배를 해주는데 거기는 단위가 없다. 그럼 뭐, 요 20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 치수들은, 아, 치수들은, 아, 치수들은 숫자로 표시도 될 수 있지만 각 치수의 이름들을 갖고 있고 그 이름들을 부여하게 되면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를 바꾸면 연동해서 그렇죠? 연동해서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얘가 지금 20이잖아요. 얘를 3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fx가 여기는 밑에 있는 fx도 60, 30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름을 부여하게 되면 얘랑 같이 바뀌는 거예요. 얘가 10으로 되면 10으로 되겠죠. 그렇죠? 얘가 100이 되면 fx도 100이 될 거라는 거죠. 모양이 좀 이상한데. 연도합시다. 그래서 요 연동된 치수, 그럴 경우가 필요해요. 똑같은 구조로 갖거나 어떤 이 치수의 몇 배를 갖거나 하는 그런 구조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 각을 설정하다 보면 혼동스러우니까 얘는 얘하고 맞춘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동해서 바꿀 수가 있고 요거의 표시 방법은 치수를 숫자로 표현 지금 디폴트 상태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 디폴트 상태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런 표시나는 거를 바꾸고 싶으면 도구에서 문서 설정에서 단위에서 값으로 화면 표시, 이름으로 화면 표시, 표현식으로 화면 표시, 공차 화면 표시, 정확한 화면 표시 요거랑 값으로 화면 표시 이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우리 디폴트 상태거든요.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이거는 이 상태로 쓰시되 이렇게 바뀌면 값으로 화면 표시할 때는 값만 나오고 이름으로 화면 표시할 때 표현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D2 곱하기 0.5를 했다. 그러면 D3 더하기 D4를 했다. 그러면
얘네들이 D3하고 D4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여기 뭐야? D3가 요 값이고 잠시만요. 이 D3 값이 뭐죠? D3하고 D4를 더해서 D6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동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뭐 재밌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목깎기하고 요거는 나중에 목깎기 못따기 따로 하도록 하고요. 이게 점. 여기도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점은 일반점과 중심점이 도시거나 중점 구멍의 중심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면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하고 그렇죠? 이 중심선하고 이 점들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조선으로 필요한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우는데 다시 스케치로 와야 돼요. 스케치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선들이 여기 작성, 그렇죠? 여기 작성.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형식에 형식 표시는 뭐 그렇고 요 위에 일단 구성선, 그렇죠? 구성선을 클릭한 다음에 선을 그리면 선이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 됩니다. 그렇죠? 점선은 보조선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CAD에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 연계 치수는 스케치 치수를 형상 변경에 연동해서 스케치 치수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명령을 활성화하면 뭐 옆에가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된대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거는 pass. 두 번째 요거는 중심선인데요. 중심선도 중심선을 클릭한 다음에 선을 클릭하고 선을 그리면 이번에는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점선인데 작은 점선이 아니라 길쭉하고 짧고 한 이런 점선이 되는데 이 점선은 빼고요. 이 점선은 나중에 회전축으로 사용이 됩니다. 회전축으로. 이게 중심축.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로 할 때 미로가 뭐냐면은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거나 얘를 회전시킬 때 한번 나중에 회전이 나오면 좋은데 요걸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칩시다. 아이고 지금 여기 잡혀 있어서 그래요. 풀어. 그렇죠? 이걸 딱 클릭했더니 여기 잡혀 있으면 여기 표시나는 걸 풀어야 됩니다. 아이고 사각형을 잡았어요. 사각형을 잡고 얘를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회전을 시키고 싶은데 여기 중심선, 요 Y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으면 얘가 실선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도면에 나타나요. 근데 이 중심선은 회전에 필요한 거지 실제로 필요는 없는 선입니다. 클릭하면 얘가 이제 중심선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회전을 안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원 스케치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회전을 나는 얘를 단면으로 해서
이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뱅글은 360도. 물론 뭐 360도가 아니라 270도만도 돌릴 수도 있긴 한데 얘를 보면 얘를 편집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360도 하시면 한번 돌리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요 회색빛의 요 원통이지 요 중심선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럴 때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이런 중심선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점과 중심점 사이에 점 작성. 나중에 점 찍을 때 점을 작성하거나 엑셀에서 뭐 그렇죠? 여기도 요걸 빼고 점을 찍으면 다른 모양이죠. 얘하고 얘가. 그렇죠? 그래서 얘도 가이드의 형태. 그러니까 실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점선들은 무언가를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3차원 가 지금 안 그랬다고 치고 여기다가 내가 또 스케치를 하고 싶다. 그렇죠? 다시 이 위에다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실제점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무엇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찍고 싶다. 이건 나타나진 않는 점인데 나중에 뭐 구멍을 뚫는다든가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점 아닙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을 때 이런 데는 안 잡히는 거죠. 잡히기가 어려워요. 이런 데는 구멍을 뚫려고 보면 다른 데를 잡으려면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필요한 점들을 미리 찍어 놓는데 그게 형상에 반영되지 않는 보조적인 성격들이 여기 하나, 요거는 뭐 그냥 하나, 둘, 셋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점이 됐든 뭐가 됐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한다. 텍스트도 여기다 글자도 새길 수 있는 거죠. ABC가 나타났다. 글자 크기는 다시 에스케이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뭐 글자 크기는 어? A, B, C 이게 작아서 그런가? 뭐 이거 아니는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글자 크기는 나중에 여기서 이제 조절하시면 뭐 조절하시면 됩니다. 넓이, 정밀도, 매개 변수 모르겠어요. 넓이를 텐데 이건 이거 넓직하게 하는 거고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6.1 이게 현재 6.1인가? 3.5로만 되네. 뭐 어쨌든 요 글자 크기는 거기서 한번 바꿔보십시오. 글자를 답이 안 써서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텍스트 모양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 얘를 좀 전에 글씨 써놓은 거를 뭐 방향으로 늘리거나 위치로 하거나 뭐 늘리기를 뭐 500으로 하거나 진짜 크기가 막히네요 근데 이게 진짜 크기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얍. 잘 모르겠네. 아, 이거 같이 되는 거네요. 텍스트가 정렬될 다른 거를 선택하네요. 지워야죠. 그래서 항상 텍스트하고 연동된 형상 텍스트인 것 같아요. 많이 안 써요, 저는. 그래서 6.1에 텍스트가 크니까 텍스트 I 그다음에 이게 이름 한글도 한글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지금 270도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잡힌 아 여기 있다. 270도가 아니라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기자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270도라고 했거든요. 지금 못 바꾸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 아, 후에 글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글자까지 하려다가 좀 스텝이 꼬였네요. 어쨌든 이쪽은 실제로 도면에 나타나는 형상들이고 이쪽의 형식들은 하나, 둘, 세 개는 보조해 주는 형상들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이걸 그린 다음에 나중에 어디 갔지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항상 해제가 되어 있는지 필요 없을 때는 필요할 때는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시고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 신경 쓰이네. 이게 270도가 고쳐지지를 못하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자 크기는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 글자 박스니까요. 잡아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 별로 하면 돼요. 그냥 이 방법밖에 없나? 불편한데요. 그쵸? 나중에 회전한 다음에 이것도 도형이다 보니까 여기는 210도 그대로인데 도형이다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회전을 저쪽에서 해줘야 되나 봐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텍스트에서 쓸 수 있다. 나중에 뭐 3D 프린팅 같은 거나 아니면 레이저 커팅 같은 거 할 때 이쪽에다 그렇게 명령어를 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표면에다가 글자를 새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갖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이쪽은 실제 거고 여기는 보조 치수다. 연결 치수는 크게 많이 안 쓰니까 아까 거기에서 보신 일종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테니까 이건 지나가도록 하고 이 세 개는 실제로 많이 쓰인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태스크를 같이 제가 한 내용들도 보시면서 아이고 이 뒤에 그렇죠? 태스크 헤드의 실제 선과 보조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선도 그려보고 중심선도 그려보고 보조선도 그려봐서 그게 어떻게 쓰일지는 추후에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이제 그리실 수는 있도록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태스크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